운명도 이겨낸 두 형제. 조선 중엽 강원도 깊은 산골 연화골이라 불리는 마을에는 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 윤계는 20살로 손이 크고 마음이 깊은 총각이었고, 동생 윤서는 17살이었지만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윤계는 어릴 적부터 윤서를 등에 업고 서당에 데려다주고 들로 마실로 함께 다녔습니다. 날이 추우면 따뜻한 집신을 만들어 신겨주었고, 비가 오면 등에 덮을 장삼을 함께 걸쳤습니다. 그런 형 덕에 윤서는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었지요. 윤서는 머리가 매우 영특했습니다. 훈장님이 한번 읽어준 책을 집에 돌아와 전부 암송해내고 뜻을 스스로 풀이해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형, 책 속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흔들고 눈물을 나게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너 같은 누군가의 형제였겠지. 네가 꼭 그 사람들처럼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되면 좋겠구나. 형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겨울이면 염소를 돌보며 번 돈을 모아 동생의 책을 사주고 훈장님께 사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런 형제를 따뜻하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절름거리는 애한테 책이 무슨 소용이람. 형이 고생해서 뭐하노. 그 애는 나가 일도 못할 텐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계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어요.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전국지의 겨루기 시험을 연다는 방이 각 고을마다 붙었습니다. 임금께서 백성의 소문제주를 찾고자 하시니 세 문제를 마치는 자에게 관직을 내리시고 그 가족도 우대하신다. 온 나라가 들썩였고 연화골에서도 누가 나갈지를 두고 마을이 시끄러웠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나도 그 시험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 마음이 정해졌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윤계는 더욱 일찍 일어나 산에 다녀왔고 밤마다 등잔불을 밝히며 윤서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하루 전 마을에서 윤서를 늘 못마땅해 하던 청년 하나가 몰래 윤서의 지팡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지팡이 하나 못 챙기면 시험도 못 가겠지. 하고 숨죽여 웃으며 도망쳤지요. 윤서는 새벽에 일어나 지팡이를 찾으려다 마당에서 반토막 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형, 내 지팡이가... 그 말에 윤계는 아무 말 없이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계는 밤새 산속을 뒤져 단단한 노간주 나무를 찾아냈고 장작을 패던 도끼로 손수 지팡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을 무렵 윤계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새 지팡이를 들고 윤서 앞에 섰습니다. 무거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발이 되어줄 거야. 윤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형, 이 지팡이는 다리가 아니라 형의 마음이에요. 장터에서 열린 지혜시험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며 술렁거렸지요. 술제자는 조정에서 파견된 학사였고 고을 수령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서가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나가자 사람들은 웅성였어요. 아이고,
저 아이는 절름발이 아니야. 저런 아이가 감히 시험에? 돌아가거라. 흉하다. 그때 윤계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발은 불편하나 마음은 누구보다 곱고 지혜는 누구보다 깊지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모두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닿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는 잘려도 살아나고 나눠도 줄지 않으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제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으며 아무 무게도 없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답을 적었고 끝내 답을 적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 중 세 문제를 모두 맞춘 정답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서였지요. 윤서가 적어낸 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닿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바람입니다. 마음도 믿음도 모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잘려도 살아나고 나눠도 줄지 않으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기억입니다. 어머니의 손길, 형의 숨결, 이 지팡이의 흔적도 제 안의 기억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으며 아무 무게도 없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며 날카로운 칼입니다. 정답자가 발표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자 모두 숨을 죽인 채 윤서가 적어낸 대답을 들었고 고을 수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관직을 받음이 마땅하오. 그날로 윤서는 서기관 보조관으로 발탁되었고 다리가 불편한 동생이 이토록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알려지며 형 윤계의 성실함까지 알려져 마필서의 관리로 형도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에서 하사한 쌀과 비단, 책과 관복이 집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윤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 새끼들아 고맙다. 그리고 윤서는 지팡이를 집안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윤서는 그 후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형 윤계는 말 없는 성실함으로 벼슬길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윤서가 새로 들어온 제자에게 말했어요. 이 지팡이는 나무 한 조각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깎아낸 세상의 가장 깊은 힘이란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은 그 산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간 애들이 있었지. 라고 말입니다.